현재 주호민 씨 사태를 제가 꾸준히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까도 양파처럼 참 좋지 않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만큼 이 주호민 씨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주호민 씨 사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호민이라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유명인이자 웹툰 작가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던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이 점이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입장이 밝혀지면서 이 주호민 씨의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이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를 주호민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검색을 해보면 어떤 이유인지 누구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엄청난 기사들이 오늘 오전부터 쭉 쏟아졌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점은 바로 이 기사에서 출발이 됐는데요. 오전 11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 녹음 고발도 말렸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특수교사분의 새로운 입장이 밝혀져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 문제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역고발 의견에 대해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면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 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A 교사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 및 녹음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차원의 제3자 고발까지도 가능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A 교사를 직접 만나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 거죠. A 교사는 아이의 부모님이 고발당할 경우 정작 힘들어지는 건 아이가 되지 않겠냐. 아이가 이미 서울로 전학을 갔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도 걱정이다. 오히려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발 자체도 만료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 교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A 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까지도 만료하였다.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 문제 고소 취하를 설득해볼 예정이다. 이게 정말 무슨 상황입니까? 이 주호민 씨 지금쯤 되면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쭉 내려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사실 주호민 씨가 이 녹취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녹음기 사태가 애시당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이미 고소가 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나아가서는 제3자에 의한 고발,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고발을 하실 경우에도 충분히 이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참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소를 당한 이 특수교사분은요, 자신이 교육했던 아이를 위해서 제3자에 대한 고발까지도 만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교사 아닐까요? 지금 주호민 씨가 고소한 상태 속에서 주호민 씨는 승소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주호민 씨가 직접 사임시켰다라고 하는 변호사 2명은 이미 주호민 씨를 떠났고요. 국선 변호사만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특수교사분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들을 오히려 만류하면서 아이를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고소 취하를 설득해볼 예정이다라면서 교육청 담당 변호사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또 다른 문제는 뭔지 아시죠? 이 고소 취하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이 내용도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특수교사분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면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특수교사분의 입장이 밝혀져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호민의 아들이 더 힘들어져서 싫다. 특수교사 몰래 녹취 고발까지 말렸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 이 주호민 씨 사태 어떻겠습니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자, 나아가서는 최근 이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영상에 따르면 주호민 씨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공소장에 자극적 단어를 넣었으며 손발을 맞춘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입장문을 굉장히 어렵게 적었다.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나. 사임하게 된 이유는 주호민 본인의 의지였다는 걸 짚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간다. 1차, 2차, 3차 입장문이 스스로의 주장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주호민의 공소장과 입장문에 대한 의견도 2차 입장을 내기 전에는 주호민 아들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 주호민 씨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상태이다. 이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주호민 씨의 2차 입장문이 나왔다. 공소장 문제 제기 기사와 주호민의 입장문이 손발을 맞춰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다. 주호민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고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것 같다. 근데 이 의견 굳이 저나 이진호 유튜버와 같은 유튜버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주호민 씨의 사태는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주호민 씨 사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형사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 라면서 이 논설위원, 변호사,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칼럼을 적었어요. 사실 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굉장히 길지만 결론적으로 주호민 씨 입장문은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고 모든 특수교사들께 사과한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호민 씨가 녹취를 했고 또 형사고소부터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 더 큰 부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맥락을 조금 잘못 짚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 주호민 씨는요.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직접 이 교사분과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한 말을 했죠. 굉장히 감정적인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서 상담을 취소하고 고소를 했다. 아이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홈스쿨링 하면 됐지 않냐. 너가 직접 아이를 집안에서 교육하면서 그 시간 동안 교사분과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뒤 이후에 아이는 격리가 되어 있으니 부모가 직접 만나 상담 받아볼 수 있었지 않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고소를 했어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꼭 아이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고소 조치를 했어야 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주호민 씨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이 많은 대중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도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 주호민 씨 사태 여파가 지금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CCTV 공방까지 재점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특수학급에 이제 녹음기가 아니라요. 이제 어린이집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 특수학교에도 이 CCTV 공방에 대한 재점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특수학급도 그렇고 일반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 많은 아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면서 이 CCTV의 문제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라도 넣어보내야 하나 고민하다 최근 주호민 작가의 사태를 보면서 내가 정말 개념이 없는 부모였나? 라는 책감마저 들었다. 차라리 이런 분쟁이나 논란이 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또한 아이에게도 교사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학급 내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도교육청에 따르면요. 경기 지역 38개 특수학교와 2200여 개의 학교, 특수학급에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각종 사건이 벌어진 2015년 어린이집 내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런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 전체의 맥락을 담지 못하는 CCTV가 오히려 이번 녹음기 사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자 역시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녹화되는 건 인격권 침해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오죽했으면 이 CCTV에 대한 이야기까지 터져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호민 씨가 고소한 특수교사분은 오히려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제도적으로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하고 나아가서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이 녹음기 사태에 대한 고발마저도 만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 측면에서 바라봐도 이 주호민 씨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호민 씨는 자신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간의 이야기처럼 주호민 씨의 아내가 고집을 피워서인가? 아니면 주호민 씨가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아서인가? 또는 도대체 왜 녹음 원본을 통공개하지 못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빗발치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계실 테고 이거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호민 씨의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제는 분개함을 뛰어넘어 이해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왜 많은지도 조금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주호민 씨가 주장한 것과 다르게 주호민 씨의 의뢰를 맡았던 이 변호사가 직접 입을 열게 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보면은 더팩트라는 언론사에서 오늘 오전 일찍 직접 단독 기사를 냈어요.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 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맥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녹음본을 듣고서 변호를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러자 변호사는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은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느냐? 그러자 변호사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모두 사임했다라는 더 팩트.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변호사들은 사임 배경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7일 어제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임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했고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주호민 씨의 사건을 맡았었던 변호사가 두 부부가 그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녹음본을 듣고 변호를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은 말하기가 곤란하다. 사임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를 했지만 선임 당시 마침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휴가 기간이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재판 기록을 우리가 챙기게 됐다 라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냐라는 이 질문에 특별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후속 기사가 있냐
라는 반문만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이 주호민 씨가 SNS를 통해 변호사가 변호를 거부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요청에 의해 감사하게도 사임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변호사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여전히 사임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고 선임 배경에 대한 이야기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래서 이 주호민 씨의 변호사들과 직접 연락을 취재했지만 왜 사임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이 주호민 씨가 3차 입장문을 낸 뒤에도 이 주호민 씨와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느냐? 라는 이 문자 메시지에 전혀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황당하죠? 이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취했고 다음날 입장문을 낸 것이 다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선 변호사가 사임이 되고 피해자 측과 만나자고 제의를 한 점이 의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참 황당한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런 3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이 더 팩트 측에서 주호민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 문자 메시지에도 전혀 대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녹음본을 듣고 변호를 포기한 거냐라는 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곤란하다라고 대답했고요. 우리가 보도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게 있냐?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겁니다. 이쯤 되면 아마 보시는 분들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해명에 나섰죠. 변호사 사임은 맞지만 내 요청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주호민 해명문 연재 하나. 주호민 씨가 3차 입장문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들끓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성난 여론의 부담을 느낀 듯 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작가 사선 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고 연락. 자,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급된 변호사님께서 오늘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주호민 씨가 기존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선임한 변호사 2명이 모두 다 이틀 만에 사임했다. 주호민 씨를 떠났다.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전달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주호민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서 우선 사건 파악을 해봐야 하니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에다가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단 내가 주호민 씨의 사건을 선임하겠다라는 선임계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하고 난 뒤
내가 직접 이제 앞으로도 사건을 진행하겠다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주호민 씨는 많이 혼란스러워서 고민 끝에 그냥 선임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니 다시 사임을 했다. 그런데 이 반응이요. 이렇습니다. 해명문 연재하고 있는 거냐. 또 입장문이 올라왔다. 하지만 비판이 강력하게 심하다. 선임한 적 없다더니 주호민 변호사 사임 해명에도 말 바꾸기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 주호민 씨 입장문이 벌써 세 번째거든요. 3차 입장문입니다. 그러니까는 2차 입장문을 내고 나서 닷새 만에 또 자신의 3차 입장문을 냈어요. 그런데 왜 비판이 쏟아지는 줄 아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이 선임했다가 취소했다라고 말을 했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을 하겠다. 선임을 먼저 한 다음에 사건을 보고 내가 더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그냥 안 하겠습니다 라고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이 주호민 씨 주장에 대중들과 언론사의 분노가 어떨까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변호사들이 여론 및 패소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임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 사임 이유와 별개로 변호사들이 이미 선임이 됐다가 사임을 했음에도 이 같은 과정을 밝히지 않은 채 선임을 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일반 변호사들이 선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거절하게 돼서 사임을 한 건데 선임을 한 적조차 없다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댓글에 들어가 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보면은 어떤 말들이 있느냐? 자, 보이세요? 제발 당당하면 녹음 다 오픈해라. 왜 녹음 원본을 오픈하지 못하냐? 또 있어요.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고요? 어떻게 변호사가 의뢰인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선임계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결국에는 주호민 씨가 선임을 한 거예요. 선임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안 하겠다. 취소를 한 것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사과 한마디를 못하시고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아 본인 아이를 전 국민에게 미움받는 천덕꾸러기로 만들어 버리셨네. 자기가 잘못은 아무 말 없이 슬쩍 입장문을 고쳐놓고서 언론에서 보도된 게 다르면 적극적으로 입장 발표하는 겉과 속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장문은 아무 말 없이 슬쩍 고쳐놓고 언론에서 보도된 게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요 기사에 보면요. 주호민이 변호사 관련 언급이 석연치 않아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차 입장문 당시 변호사 5명과 상담했다라고 밝혔던 주호민은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후 추가 입장문에선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이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됐고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초반 상담 이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아니 그런데 선임했네요. 지금 보니까 사건이 언론 보도되고 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고 그러고 나서 이 주호민 씨는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해서 변호사들이 사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지금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형사재판이라 변호사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고 국선 변호사 조력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국선으로 진행했다. 글쎄요. 이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대중들의 이 반응이 보이세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라.
본인한테 이로운 뉴스 기사 제목은 반박 안 하고 불리하다 싶은 건 칼같이 정정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혼란스럽고 뭘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셨네요.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범죄자가 판사한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녹음은 짜집게 하면서 오보기사는 참을 수 없다며 재빠르게 입장문을 내주시네요. 그리고 아직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당신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들 부부가 뭘 잘못했는지, 대중들이 왜 비난하고 있는지 포인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 때 스포츠카이 포르쉐를 자랑하고 침착맨 방송에 나가서 밤새 게임을 하고 여행 다니시고 방송하시는 정신력은 정말 존경스럽네요. 이것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주호민 씨가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재판이 터진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인데 언론에 뒤늦게 보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주호민 씨는 유튜브 촬영도 하고 침착맨의 방송에도 등장해서 열심히 방송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놨네. 결국 선임한 게 맞잖아. 사람들이 낚일 줄 알았나? 교사 한 명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속일 작정인 건가? 사건 파악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도 사건 파악을 위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파악을 하고 나서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거죠. 변호사를 산다는 건 통속적인 표현처럼 선임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당신입니다. 변호사가 멋대로 선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자기 의사가 개입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 진짜 너무 추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를 써봐서 알지만 이게 선임계를 제출하려면요, 이 의뢰인이 선임을 해야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파악은요, 선임을 하고 나서 사건 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 상담 기간 사이에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 파악을 위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절대로 전혀 앞뒤 말이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이 반응들 댓글들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를 만났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냐? 이런 이야기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새 변호사는 따로 선임한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상담도 나누시고 혼란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냐? 주호민 씨가 1년 동안 방송 출연, 유튜브 활발하게 하면서 지내고 계실 때는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마음 졸이며 괴롭게 병원 다니고 하셨을 텐데 요 며칠 논란으로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거냐? 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의 사태를 직접 취재하고 있는 이진호 유튜버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는 것이 말이 되냐? 변호사 비용을 제출하고 또는 제출하지 않고 선임계 낼 수 있냐? 가능하다라는 변호사의 답변이 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좀 많냐? 그렇게 많이 한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변호사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중에 이런 사태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변호사가 내가 이거 사건을 좀 맡기에는 사실상 많이 부담감이 떨어진다, 많다던가 다른 변호사에게 맡긴다던가 한마디로 변호사 입장에서 좀 사건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선임계를 내고 나서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 비싼 변호사들이 막 몇 억씩 받고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호민 씨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녹음본을 듣고 나서 이 변호사가 불리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여 사임계를 냈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자 이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이 사선 변호사를 뺀 것이
변호사님에 대한 배려 차원인가? 사실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임을 하게 되면 이 주호민 씨가 너무 사회적인 비방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변호사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입장문을 낸 것 같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사임해라 라고 말을 하면 사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임 효과도 발생을 하게 돼서 돈 문제만 엮일 뿐이라고 해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주호민 씨가 주장을 한 대로 실제로 이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선임 제출을 했다가 차후에 사임 제출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변호사가 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뭐 사실 주호민 씨가 실제로 탄원서를 내게 된다면요. 유죄, 무죄의 영향은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 탄원서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해요. 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단 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해도 뭐 가능은 하지만 의사표시일 뿐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사실 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처벌에 대해서는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양형을 받게 되느냐, 조금 감형이 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탄원서를 내든 고소 취하를 하든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이 사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주호민 씨가 탄원서를 낸다 한들 뭐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고 유죄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선 탄원서가 피해자들이 용서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게 될 것이고 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탄원서를 내든 말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주호민 씨가 결국 선임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었던 이 말장난에 대해서도 많은 대중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사건 파악을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계 제출만 했다가 나중에 사임하는 경우가 다른 변호사의 입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뭐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대중들을 속이는 말장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판을 쏟아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댓글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주호민 씨 이 논란 때문에 결국 절친이었던 침착맨은요 휴식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고민만 한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침착맨은 직접 이렇게 방송 일정까지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이 수요일간 긴 여행을 떠난다. 마주치게 되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결국 주호민 씨의 절친이었던 침착맨은 방송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휴식기를 발표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직접 간접적인 악영향들이 주호민 씨를 중심으로 널리 번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대중들이 사과문을 발표할 시간에 왜 자꾸 입장문을 내냐? 라는 불만들이 쏟아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러한 것들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